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형 꼰대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형 꼰대에 대해서 간혹 궁금해하시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미래형 미래형 꼰대인지 왜죠? 몰라요? 과거의 꼰대 반대 얘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몸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의 과거를 머리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누가 기억해요? 머리가 기억하지 않고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애가 까불어. 네네. 다 큰 애가 내 말 다 컸다고 이놈이 네네. 다 컸다고 말도 안 들어 20살 딱 넘어 20살 되기 전부터 말을 안 듣지만 네. 그러면 이놈 새끼하고 손이 날아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서야 김강조 손 올리고 이게 아니라니까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몸이 과거의 나를 기억해서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표현도 그러고 말 표현도 어떤 말을 해야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입술이 기억한다니까. 입술이 내가 자주 했던 말을 기억해. 그치. 자주 했던 말의 톤을 기억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습관화예요. 몸이 과거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꼰대라고 하는 것은 굳이 머리를 머리까지 자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게 몸이 이미 꼰대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래형 꼰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머리만은 정신만은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미래를 향해 있자. 그죠? 몸은 몸 가게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이게 습관으로 굳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방 가니까 이제 잘 노시더라고. 과거 습관이 묻어가지고 발 올라가고 넥타이 풀고 돌리고. 아이씨. 자, 미래형 꼰대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관리. 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관리. 그렇죠. 이 과거라는 건 어찌 보면 신용인 거죠, 신용. 네. 맞죠? 과거가 쌓이는 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평판인 거고. 예. 예. 자, 우리가 뭉치와 꼰대가 이 머니스토리 TV 그 월급에 잠이 와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쌓아왔던 신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용 등급 얼마일까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거 네. 쭉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청취자분들이 그죠? 알아맞혀 봐요. 그래서 연초에 많은 분들 재무계획 세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신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신용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연초기 때문에 이런 신용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이 보면 있죠. 한 그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이 나눕니다. 예, 이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신용회사에서 매기는 거죠. 네가 금융 거래를 얼마만큼 했고 거래 실적이 얼마만큼 되니까 니는 몇 등급이다. 자, 1등급이면 좋은 것이고 10등급이면 나빠지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용 등급이. 이것은 네. 거의 수능하고 같다. 수능도 1등급이 좋은 거죠. 그렇죠. 등급이 많아질수록 수능도 좀 나쁜 거죠. 그죠? 좀 그런 거죠. 그러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알다시피 지금 대출자가 1,000만 명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계부채 자체가 1,000조를 넘으셨고 1,100조에 지금 이제 거의 와닿고 있습니다. 삐태 속도로 올라갑니다. 가계부채. 네, 굉장하죠. 네. 네. 이거 보니까 국민 1인당 이걸 나누면 2,200만 원이네. 야, 우리 집 우리 집 부채하고 비슷하네. 평균이 맞네. 야, 틀림이 없네, 저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또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이런 이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며칠만 좀 미루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거지. 그렇죠. 등급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조만간 할 거다 언젠가. 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금리가 올라갈 거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빼이는 높습니다. 대출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누구부터 해소하겠어요? 그렇죠. 신용이 안 좋은 사람부터 저쪽 대출 연장이 안 해준다라는 거죠. 신용 그렇지. 기준을 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용 관리를 2015년도에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 신용 등급이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소액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들이 이런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소액일수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이 이런 소액 금액에 대한 연체가 3건 이상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어이구, 이런, 굉장하죠. 별거 아닌데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신용불량자 하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소액을 여러 건을 할 경우도 이렇게 신용불량 등록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은행과 카드회사가 이걸 다 공유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네. 이게 연체라고 할 때 보험료 연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보험료 연체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연체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통신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적은 금액이니까 에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통장 변경하고 예. 이런 게 고지가 안 돼서 이체가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전화 와서 근데 등급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종종 있는데 예. 확인해 보면 대부분 예. 소액 연체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게 자기도 모르죠. 그렇죠. 예.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장 관리를 요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찍찍찍찍 끊고 하는 게 많아요. 핸드폰으로도 찍어버리고 결제. 그렇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아직 지금도 지금 이 불량자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부터 금리 인상기가 되면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정부가 인위적인 그 금리 인하를 유도함에 따라서 그 바람에 또 대출이 더 늘어났거든요. 대출이. 예. 근데 이 대출이 웃긴 게, 담보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늘어난 것보다는, 금리가 인하되고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게 더 그렇죠. 예. 커졌다. 또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채무가 불량자가 됐다. 예. 그러면 우리 방법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라에서 제도를 제고 있습니다. 채무 변제 제도에 대해서 개인 신용 회복, 개인 회생 제도, 개인 파산 제도 이 3가지들에 대해서 채무 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권대 씨. 우선은 이게 이제 채무 변제 제도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채무가 많아지고 있다면 이게 스스로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지. 스스로는 느끼는데 그것을 빨리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주변 사람, 특히 그렇지. 가족, 그죠? 가족, 그다음에 지인,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끙끙 앓고 있다가 보면 변비 생겨. 그렇죠. 특히 대출이 10달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회복 제도라든지 회생 제도가 다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면서 이자라든지 어느 정도 원금을 탕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알고만 있다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고 예. 실질적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포털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 정보는 다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데 또 뭐 바깥에 거리에 네, 다니다 네. 보면 개인 회생 뭐 이런 광고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을 부채가 많아져서 위험 수위에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지하철 광고, 뭐 신문 광고, 뭐 거리에 이런 뭐 현수막 이런 것들 보면 이건 개인 회생 상담해 준다, 뭐 이런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죠. 굉장히 이런 많죠. 광고들이 굉장히 예전에 그 이창구 우리 쌤이 많아요. 지난 방송에 한 것처럼 네. 매체에 대출 광고가 많아진다. 이러면 그 경기 불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그런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였다, 증가됐다. 그러면 그게 또 경기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진짜. 올 한해도 뭐 어떻게 이걸 참 이끌어내야 될지 저희도 참 고민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단 인체를 안 해야죠. 그렇죠. 예. 인체를 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내 상태를 한번 조회해 보자, 그죠? 요즘은 개인 신용 정보가 이제 무료죠.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걸 그 조회를 해보면은 등급이 떨어지냐 안 하냐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예.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될 수는 있는데, 뭐 한두 건 정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신용관리,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내 신용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왜 떨어졌어요? 그걸 제도 보니까 이게 이체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신경 안 썼던 거예요. 잔고가 없는데 이체가 연체가 됐던 거죠. 그게 아니라 캠핑을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캠핑을 많이 가면 신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돈을 안 버니까 이 친구가 어디 될지 그죠? 모르니까. 예, 이게 뭐 놀기 좋아하고 자주 가다 보면 소득 관리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야. 이제 하는 것 같아. 그러네. 야, 대단하다. 요즘은 다 알잖아. 어디 갔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잖아. 조심해야겠어. 캠핑장은 카드 결제가 안 돼. 캠핑장 카드 결제.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기 등급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연초에보다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카드 결제 등을 연체하지 않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도 연체가 되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특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을 여러 건 하면 그렇지. 그것도 치명타다. 건수가 중요합니다. 건수가. 왜냐하면 자전 반기는 큰 똥으로 이해하거든. 그렇죠. 그게 왜 이러냐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연체할 정도면 얼마나 현금이 없는 놈이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는 일단은 일단 사회적인 보험, 공적 연금인 거죠. 공적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들, 이런 공과금들, 연금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동 인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뭐 지로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동 인체를 하지만 특히 자동 인체함에 있어서 이제 계좌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꼰대 씨는 이건 잘 모르죠? 이런 거 직접 안 하시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네. 직접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와이프도 이런 것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 꼰대 신용은 책이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 단지 네. 매달마다 통장에 왜 돈이 없지? 돈 번 거 어디다가 다 내버리고 다니는 거야? 왜 돈이 없지? 이런 고민은 자주 해요. 혹시 저희 방송 인트로에 그분께 잠이 와? 하서 여신 여성분이 그 사모님 아니신가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거기서 나식 든 목소리던데. 뉘앙스는 비슷해요. 뉘앙스는 비슷해.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많다면 특히 이제 계좌를 자동이체 등록해 주는 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는 있죠. 이거는 A 계좌, 이거는 B 계좌, C 계좌 뭐 그렇게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대부분들이 이게 번거로워서 잘 관리를 안 해.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죠. 예. 되도록이면 이런 대출이라든지 계정이 많다면 하나의 계좌로 자동으로 재등록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경 안 쓴 상태에서 연체가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좀 대출 금액이 좀 많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 대출을 먼저 고민할 수는 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이게 신용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특히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자랑인 줄 알아 이게. 이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뺄 수 있고. 그렇지, 자기 신용에 있으면 채권을 알지. 그렇지. 이게 신용도에 영향 미친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알라시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신용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신용도의 마이너스 네. 통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쓰지 않고 한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더라도 한도가 안 잡혀 써도. 있다면 그 자체를 네, 먼저 소멸하는 게 필요할 것 마이너스는 같습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현금이 없어, 단기 급전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액 대출 이런 거 받지 마시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금융 상품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도 상품에 대한 중도 인출 아니면은 이제 금융상품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증권사 상품이면 펀드 담보대출이 펀드도 가능하고, 되고, 네. 보험 상품이면 보험사 보험도 담보대출 되고. 가능하고. 은행은 적금도 담보대출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이라니까 또, 야, 내가 그 몇십만 원 필요한데 그거 필요로 내가 또 창구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한다는 소리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예. 콜센터 전화 거셔서, 나 현재 얼마 필요하니까 이거 담보대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통장이 돈이 끓자마자 바로 옵니다. 전화 끊자마자. 예. 그만큼 전화 한 통화로 쉽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자기 걸 가지고 담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죠. 예. 단 대출에 대한 금리가 연 7%에서 10% 정도 되니까 단기 소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활용화 제도이겠지만 좀 장기적인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꼰대 씨, 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꼰대가 조용하면 딴 생각하는 건데. 다음 방송을 뭘 하는 거야? 이제 개인 신용관리 대충 한 것 같고 다음 방송을 이제 뭘 해야 우리 청취자분들이 득이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착에 또 우리 뭉치 씨가 순간 포착의 능력이 있어서 그 틈을 헤집고 딴 생각하기 없게 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참 이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대한 좀 컨텐츠도 좀 색다른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다 했나요? 에, 팁 7가지 다 했나요 벌써? 다 했어. 7번까지 했나? 자, 근데 이제 7번에 보면 신용카드는 3개 이내로 했는데 3개도 사실 많아요. 맞아요. 많고 저는 이제 신용카드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만 신용카드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필요할 때 나도 우리 와이프 신용카드를 간혹 가져 나와요. 네. 한 달 제 체크카드에 있는 통장의 잔고가 다 이제 좀 이렇게 예상과 달리 빨리 소진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와이프 신용카드를 가져와서 또 이제 쓰기도 하죠 하는데 이게 세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할부를 많은 분들이 하시죠. 특히 이제 무이자 할부가 있으시면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여유가 있어. 근데도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무이자로 시간을 쪼개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경우에 그게 이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달 정도 무이자 할부한다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있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이자를 줄 리가 없죠. 그죠? 무이자가 줄 리가 없다. 무이자에 숨어 있는 여러 지렛대 효과들이 있다. 그죠? 우리가 용당하는 지렛대. 그런 그래서 뭐 돈이 없으시 모르실까? 그게 아니시다면 할부보다는 일시불. 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체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대부분 할부를 지출로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중첩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연체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미연에 차단하는 것들이 신용관리에 대한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신용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신용관리, 그죠? 대출 횟수, 금리 인상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렇게 변동들이 많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칫 또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대출 상환해라. 그죠? 또 뜬금없이 갑자기 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에 직면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특히 외벌이 가장 분들은 배우자님이 잘하고 계신지 이럴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여보 오늘 내랑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다 또 서로 머리끄레기 잡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야. 계획도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좋은 현상들 중에 보면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들어서 가계부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예, 증가했다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꼼꼼히 이게 가계부라고 하는 것은 꼼꼼함의 상징이잖아요. 꼼꼼한 소비의 상징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조금 더 건강하게 자꾸 들여다보고 체크할수록 가정 경제가 건강해진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가정경제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머니스토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